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가 13년간 OECD 회원국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죠. 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한 서울 시민이 24.7명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수도권 인구와 가족 사회부문 사회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수도권 자살률은 10만 명당 25.7명으로 전년 대비 1.6명 감소했지만 10년 전과 대비했을 때 5.4명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인천이 29.1명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이 24.7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모든 연령대에서 수도권 자살률이 전국보다는 낮았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전국에 비해서 수도권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자살자 수가 2,467명입니다. 네. 그중 65세 이상 자살자 수가 580명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유인즉슨 연금도 부족하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는 노인층들이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 전통적 가족 단위의 붕괴에서 비롯된 고립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결국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100세 시대의 진입으로 수명은 길어졌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년층의 자살과 범죄, 이미 새로운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인구에서 노인이 30%를 넘는 극노령화 사회 진입, 이제는 뭐 시간 문제라고 하죠. 네, 이런 극고령화의 충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뭔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주민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간의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의 종합무역센터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안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주민 반대 서명을 받도록 했다며 시민단체가 공익감사 요청을 제기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종합무역센터 지구단위 계획에 잠실 종합운동장을 포함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은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현대차 그룹이 내놓을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이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에 강남구는 해당 계획에 구의 참여가 배제됐고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는데요. 동시에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남구민 68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를 상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안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의정모니터단은 이 서명 과정에서 신 구청장이 직권 남용을 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해지네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신현희 구청장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직권 남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나요? 네, 우선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할당을 통해서 반대 서명을 받도록 한 행위가 강남구청장의 성실 의무 위반,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강남구 공무원들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예산의 불법 사용 여부, 그리고 강남구 직무와 관련성이 큰 어린이집 등의 서명을 강요한 행위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청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이 감사 청구인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아서 기각을 했다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조금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는 아직도 혐의는 여전히 좀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한동안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참 여러 가지 갈등으로 대립 중에 있습니다. 좀 갈등의 실마리를 하나씩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인근 주민들이요, PC방 개점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주거와 교육 환경에 중대한 침해가 된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입장이었는데 결국 패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PC방 개점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성균관대 인근 주민들이 PC방 개점을 막으려고 소송을 냈다가 결국 패소한 사건인데요. 네.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 주민 3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게임 제공업소 개설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네, PC방이 생긴다고 소송을 하는 건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뭐 동네 상가에 웬만하면 PC방 한두 개쯤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는 2009년 1월에 성균관대 주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고시하면서 이 대학과 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상업 지역의 게임 제공업소, 그리고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의 건축물을 불허했습니다. 이후 종로구청은 PC방을 포함한 게임 제공 시설이 이 고시에서 불허한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PC방을 등록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구두로 안내를 해왔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올해 4월에 종로구청은 서울시에 이 게임 제공업소의 범위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은 이 게임 산업법상 멀티미디어 문화 콘텐츠 설비 제공업이므로 불허 대상인 게임 제공업소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을 한 것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한 자영업자가 종로구 명륜 일가에 PC방 영업을 하겠다고 등록 신청을 했고 종로구청이 올해 6월에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으로부터 PC방 등록이 안 된다고 구두로 안내를 받아오다가 네네. 결국엔 이 말이 막 바뀌는 것 같으니까 좀 반감이 생길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의 이러한 유권 해석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8년 만에 처분을 바꾸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PC방 개설로 쾌적한 주거와 교육 환경 등을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이 재판부는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이 PC방과 같은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은 전체 실내 조명이나 혹은 투명 유리창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춰서만 등록을 한다면 분명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네, 법원의 판단도 뭐 그렇지만 사실 PC방이 들어선다고 뭐 주거와 교육 환경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 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저도 대학생 때 PC방 가서 레포트 많이 쓰고 네, 필요한 자료 사항이 검색도 있어요.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걸 반드시 그냥 게임업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나 집값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좀 우려를 하는 거라면 이런 선입견들 좀 자제해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